의학한문 네 번째 시간 황진애경 수문서입니다. 왕빙 계연자의 글인데요. 왕빙은 당나라 사람이에요. 내경 소문. 내경은 영추와 소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경 중 소문. 내경 소문이 당대까지 전해 내려왔겠죠. 당대의 왕빙이 보기에 내경 소문은 그런데 내용이 혼합되어 있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고 착간된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하기 매우 어려워서 왕빙이 스스로 여러 원본을 찾아서 편명의 순서를 조정하고 착간된 것을 분별하여서 누락된 문장을 보충하기까지 합니다. 무려 이 작업을 12년간 하는데요. 내경 소문이 당시에 8번이 있었는데 그 8번을 24권, 편명으로는 81편으로 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전서에다가 각주를 달고 완성한 책이 황진애경 소문 빙주라는 책이에요. 왕빙이 줄을 달았다고 해서 소문 빙주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그렇게 완성하고 그 첫 장에다가 설을 달았다는 이 글. 지금 우리가 볼 이 글이 황진애경 소문서예요. 자,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할 건데요. 이번 시간은 그 내경 소문서의 문장을 제가 세 문단으로 나누었어요. 첫 문단, 두 문단, 그리고 세 문단. 첫 문단은 왕빙 스스로가 세 명의 성인을 이야기해요. 세 명의 성인. 이 성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명의 성인의 권위를 상당히 칭찬하죠. 그 권위와 더불어서 또 다른 권위. 어떤 권위일까요? 내경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권위를 빌어서 내경 또한 그 권위의 아성에 적합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내경을 타고난 천기와 더불어서 부단한 훈고를 합하여 연구하게 된다면 소가 훤히 보이듯 귀신이 도와줘서 소를 굳이 해부하지 않아도 소가 훤히 보이듯 내경의 문장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확한 진단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 문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문단을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릇, 무릇, 뭐뭐라는 것은 여기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무릇, 뭐뭐라는 것은 근데 어떤 건지 볼게요. 석박탈근하고 전진도기하며 즉 영언어 인수하고 제 리렬이 획안 해석해보죠. 석박 풀어주는 거예요. 속박된 것을 풀어주고 어려운 것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건 뭐죠? 병을 벗어나게 해주고 무릇 병을 벗어나게 해주고 또 전은 여기서 동사예요. 진기를 보전하고 도도 여기서 동사예요. 혈기를 소통시키고 병을 낫게 해주고 진기를 보존하고 혈기를 소통시켜주고 구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구해줘요? 여원. 검은 머리를 한 머리. 검은 머리예요. 관을 쓰지 않는 사람은 벼슬하지 않는 일반 백성을 의미해요. 백성을 구해서 인수에 이르게끔 하고 인수하게끔 하고 인수는 오래 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구해요. 누구를? 파리하고 졸렬한 사람을 구함으로써. 이 써있자 보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무릇 이렇게 함으로써 편안함을 얻게 하는 것은, 다시 보죠. 무릇 병도 낫게 해주고, 진기도 보존하게 해주고, 파리한 것들을 구제함으로써 편안함을 얻게 하는 것은 삼성의 도가 아니면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삼성의 도를 칭찬하는 글이죠. 뿐만 아니라 공항국은 공자의 후예인데요. 이 공항국이 상서 공시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첫 장에 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성의 책, 복희, 신농, 황제가 삼성이죠. 삼성의 책을 일러서 세 명의
큰 것이라고 하는데, 세 명의 큰 무덤이라고 하는데, 무덤보다는 크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것을, 그것을 큰 도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삼성은 세 명의 삼분이라고도 불리고, 큰 대도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왕빙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반고가 한서 예문지를 지었죠. 그 책에는 황진의경이 18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경이 18권, 소문 9권, 영추 9권. 맞죠? 이 책은 아주 오래된 고서예요. 그 고서에 이미 내경이 18권이라고 실려져 있고 그 실려진 글이 지금까지 그래서 내경은 18권이라고 알려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소문이 그 경에 9권이고 합하여서 겸하여서 영추가 9권이니 그래서 9권 더하기 9권. 그래서 2에 9권을 한 번 더 더하니 18권. 그 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반고의 주장 18권과 더불어서 그 18권을 왕딩이 9권, 9권 맞네. 증거, 논거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경이 이제 어떠한 책인지 한번 볼게요. 비록 다시 해가 바뀌고 시대가 변화하니 혁이라는 것은 변화하다의 그 동사로 쓰인 거예요. 현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대가 오래 지났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전수해주고 그 전수한 것을 배우는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내경 소문이 현재 전수가 되었다. 이 뜻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내경이 아직 남아 있어. 그런데 두려워. 그 사람이 아닐까 봐. 어떤 사람? 내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다시 전수해 줄 만한 충분한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봐 두려워서 때때로 내경 소문을 감추는 바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자가 아니면 책을 보여주지도 않지만 보여주더라도 일부러 중요한 부분을 빼고 보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을 아래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9권이죠? 9권 중에 편명 제7권 한 권을 교시가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숨겼어요. 그래서 지금 9권 중에 지금 받들어져 행해지는 것, 세상에 돌아다니는 책은 8권뿐이다. 소문이 9권에서 8권이 된 경위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8권 남았네. 그러나 그 8권이라는 그 소문의 책이 그 문체, 글이 상당히 간략하면서도 뜻이 넓으며, 내용이 넓으며, 이치가 깊고 뜻이 심오하여서 내경이 비록 8권이지만 내경이 상당히 잘 갖춰진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내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내경이 지향하는 바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내경이라는 책의 내용은 천지의 상을 분하고 음양지 후를 내하며 변화지 유를 표하고 사생지 조를 장한다. 다 볼게요. 천지간의 현상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고 내경에 보면은 사시사철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또 음양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잖아요. 변화의 원인, 변화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고 사생의 징조를 장이라는 것은 드러내고 있다. 내경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사일 구조로 병렬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경을 꾀하지 않아도 헤아리지 않아도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스스로 합하게 된다. 다시 볼게요. 헤아리지 않아도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그 병정에 대한 인식이 같아지게 되어서 내경의 이치를 통달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약속하지 않아도 심오한 것과 얕은 것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그 모두가 개라는 것은 맺을 개자잖아요. 부합하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서로 부합하다. 부합하니. 그래서 부합하니 그 내경의 말을 개, 고찰해 보면 개라는 것은 상고하다로 쓰였는데요. 다른 뜻으로 머무르다, 조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내경의 말을 상고, 고찰해 보면 징험함이 있고 또 내경에 있는 글을 사로 경험해 보면, 일로 경험해 보면 틀리지 않으니 그 내경은 진실로 가히 뭐뭐라고 이룰 수 있다. 지극한 도의 으뜸이라고 이룰 수 있고 또한 봉생의 시초. 봉생의 시초라는 것은 생명을 봉양하는 기본의 시초라고 가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설명해주는 문단이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가령, 가령 하늘이 선천적으로 기에서, 기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혜, 제주예요. 하늘이 선천적으로 뭘 했겠어요? 제주를 부여했겠죠. 그 제주를 신속하게 바랄 수 있다면 오묘한 이치를 알고 어두운 것을 통달하게 되어서 가출 천자의 꿰모짜죠. 온전한 견해를 인식을 갖추니 그 온전한 견해와 인식 지혜가 비록 소속되어 있죠. 어디에? 생지. 생지라는 것은 생이지제요. 논어에 나오죠.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타고나게 알고 있는 능력, 지혜죠. 그게 하늘이 부여한 생지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이러한 것들은 하늘이 부여한 생지에 소속되어 있으나 표격, 표격, 표준, 기준, 내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 기준은 역시 또한 자이다, 자. 자를 의지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이게 왜 의지하다인가요? 자양분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훈고. 훈고는 고운인데요. 훈고는 그냥 쉽게 어떤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연구하고 탐독하는 걸 우리가 훈고라고 합시다.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였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에요. 가령 선천적으로 타고났지만 내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은 선천적인 것 플러스 의지해야 돼. 어디에? 책을 부단히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미상용 일찍이 길을 지나다닐 때 인도를 경유하지 않은 자가 없었고 또 나갈 때 문을 경유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닐 때 길 아닌 곳을 간 적이 없고 문 아닌 곳을 드나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곳을 가기 위해서는 길을 가야죠.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길을 가야 돼요.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 문 밖을 나가는 것,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창문을 뛰어넘나요? 아니죠. 방법은 하나예요. 문을 나가야 돼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내경 소문을 이해하고 내경의 뜻대로 의술을 하는 것은 내경을 탐독하는 훈고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만약, 예, 그러나라는 뜻도 있지만 만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만약 각의 뜻을 새기어서 마음을 다해서 정심으로 연구하고 그 은미한 것을 탐독하고 찾아내고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고 혹 알아요. 알고 부합하다. 부합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깨닫다라고 쓰였습니다. 뭘 깨닫냐? 내경의 참된 요점을 깨닫게 되면 다시 볼게요. 만약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서 내경의 참된 요점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목, 우, 무, 전 상당히 중요한 글이에요. 보세요. 무궁무전이라는 것은 장자에 나온 말인데요. 어느 푸주간의 푸주하니 소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서 그 눈에 소가 분해 하지 않아도, 소를 해부하지 않아도 뼈는 어디에 있고 여기는 무슨 살이고 한눈에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영역에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러서 너무 잘 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내경을 잘 탐독하면
내경의 요점을 그래서 잘 깨닫게 되면 완전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에 나온 호정해오라는 뜻이에요. 사자성어로. 자, 볼게요. 이어서. 그러므로 동하면, 움직이면 이루게 되는데 마치 귀신이 몰래, 유자는 몰래, 그윽할 유자는 몰래 도와주는 것 같아서 세상에 이름난 호걸들이 때때로 출연을 한다. 곧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곧 주의 진공, 진공이 누구죠? 바로 편작이에요. 편작. 그리고 한나라 시대 때 순우이, 순우이는 순우이, 그리고 위나라는 장공인데요. 장중전이요. 위나라에. 그리고 화타죠. 곧 그러했던 사람들이 편작과 순우이, 장중경, 화타 모두가 이 오묘한 도를 득했던 사람들이다. 이 오묘한 도를 깨달아서 호정해우, 목구무전했던 아주 호걸들이다. 모두가 매일 같이 그 쓰임을 새롭게 하여서 크게 구했어요. 누구를? 증인. 여기서 증인은, 여기서 증인은 무리중자예요. 무리중자. 무리중자. 즉, 뭇 백성들을 크게 구해내었으니. 자, 이거 잡으세요. 어려워요. 자, 꽃과, 꽃과 이파리가 번갈아 가며 시들고 번영하죠. 마치 꽃과 이파리가 번갈아 가며 시들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으면서 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하는데 이 기걸, 호걸들 또한 그렇게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반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였으니 대개 가르침을 드러낸 것이다. 어떠한 가르침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들 모두가 뇌경의 가르침을 실제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두가 또한 천지의 빌림이다. 천지의 빌림이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 하늘로부터 뭘 받았어요? 천기, 선천적인 재주를 부여받았죠.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빌림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빙. 왕빙을 말하는 거예요. 빙, 나는 약령, 연약해서가 아니라 어려서. 우리가 20살 약관이라고 하죠. 약관. 이렇게 씁니다. 약관. 나는 어려서 도의 뜻을 두었어요. 도를 그리워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술이겠죠. 의학의 뜻을 두어서 그래서 이게 일찍 숙자지만 여기서는 평소로 쓰였어요. 평소에 내가 양생을 좋아했어. 도의 뜻을 두었고 양생을 좋아해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진경을 만난 거예요. 진경은 내경이죠. 진경을 만나서 그 진경을 법으로 삼아서 법칙으로 삼아서 진경을 가지고 귀감으로 삼은 거예요. 귀경. 우리가 무언가를 귀감으로 삼다라고 표현하죠. 황제내경을 법칙으로 삼고 황제내경을 귀감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판본이 잘못된 것들, 얽힌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편명도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그 편명의 순서가 서로 불륜, 차례 윤자잖아요.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무늬가 상당히 현격, 동떨어져 있고 시행되기가 쉽지 않으니 피회, 해칠 피자에다가 깨달을 회자예요. 책을 헤쳐서 깨닫는 것들이 역시 또한 어렵다. 책이 개판이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내용은 이어서 볼게요. 자, 문제 한번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뭐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문에서 기억의 의미, 약, 약관이라고 했어요. 어리다는 뜻이에요. 약골 아니고 익수 아니에요. 색약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목, 우, 무전. 제가 포정해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풀어볼까요? 하나, 이거 한번 풀어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문에서 기억의 의미로 가장 가까운 거. 기억 뭐죠? 이게 상고하다라고 제가 쓰였다고 했어요. 내용을 잘 상고해보면 징험이 있고 라고 했는데요. 상고란 뜻이 뭐겠어요? 고찰하다. 정답은 3번이겠죠. 고생하셨어요.